강건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건우입니다. 자, 주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실까요? 지난 주말 우리 금요일에 아주 블랙 프라이데이 현상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미국도 뭐 거의 금요일이 안 좋았죠. 그래서 월요일날 개장하자마자 어떨지 지금 마음이 조금 심란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편 1편, 2편으로 나눠가지고 오늘도 2편 보내드릴 건데 과연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남들보다 좀 강한 게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심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도 확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제목을 8,000 찍고 바로 급락했다. 거기까지만 쓰면 뭐 이제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회피 국면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냐,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우리나라 변동성 커지면은 항상 리스크 오프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8,000선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금주에 주초에는 조금 뭐 약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주중반 이후에 좀 회복을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뭐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니까 말이죠. 조금 주중반 이후를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른쪽에 제가 차트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지난 1년 누적을 해놨습니다. 뭐 단기 뭐 5일, 10일 이런 게 아니고 1년 거래일 기준으로 누적을 했는데, 외국인들은요, 지난 뭐 거의 1년 동안 산 게 없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그래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도 뭐 누적으로 산 게 없습니다. 이걸 다 누가 지금 받아내고 있죠? 개인들 투자자, ETF 투자, 대금 이런 것들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급속하게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을 많이 팔고 있다. 차익을 급속도로 실현을 하고 있다. 뭐 때문일까요?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가격으로 보면, 뭐 밸류는 안 그렇습니다만 가격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또 팔고 있다. 앞으로 장이 지탱이 되려면 개인들 자금 그리고 ETF 자금이 계속 수혈이 돼가지고 뭐 이거를 외국인들이 파는 걸 받아줄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한순간에 또 조금 그 위험이 더 커지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증권사들의 신용 융자 한도가 다 고갈이 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그런 이제 문자 메시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뭐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넘어오는 분들도 꽤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의해야 될 지금 개인의 이제 자금 흐름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주요 질문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자료 구성을 조금 달리 해봤는데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AI의 슈퍼 사이클, 여기에 대한 믿음들이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몇 달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매크로가 지금 사실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시장은 그 매크로를 무시하고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매크로입니까? 미국 이란 관련되는 지정학적 이런 이제 리스크도 있고, 최근에 또 가장 큰 게 뭐였죠? 금리입니다. 금리. 시장 돈의 무게가 지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상당히 금리가 위로 튀면서 말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튀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 위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급기야는 5.0%를 넘어갔습니다. 일본도 지금 3% 근처로 자꾸 바라보면서 지금 고개를 계속 쳐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 현상.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뭡니까? 할인율이 커집니다. 할인율이 커지면 뭐죠? 밸류에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뭐 테크가 몰고 가고 반도체가 몰고 가고 이렇게 무시하는 국면인데, 지금부터는 또 다시 정면 충돌하는 이런 구간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주요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8,000선 돌파가 꼭지였을까요? 이거를 제가 조금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단순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이제 이 변곡점이 시작된 건지 이렇게 보는 거고, 환율 금리 뭐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다뤄드릴 건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도 이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아니면 저점 매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뒤편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략편에서 따로 심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현금 비중 좀 높여야 되나? 이런 이제 관리 또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 과열을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고 있다.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들이 자금이 받칠 수 있으면 시장이 유지되고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금 땔감이 좀 없어진다 그러면 조금의 그 매도 충격에도 밑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AI의 버블이 왔다, AI가 뭐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더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천선이 왜 이게 꼭지같이 이런 작용을 했을까요? 8천선 넘어가지고 아침에 경제방송 TV 보니까 뭐 남자 앵커들, 여자 캐스터분들 다들 신나가지고 이제 8천선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와, 그랬는데 불과 몇 분 상관으로 바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뭐 그렇게 이제 막 밑으로 계속 곤두박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그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막 잘 가는 것 같더니 어느새 그냥 잠깐 안 보는 사이에 그냥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오히려 피크였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입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YTD죠. 연초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떨어진 것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78%나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랐죠. 코스닥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코스피는 그렇게 달렸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왼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초 이래 이 64%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 시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다 밀어 올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걸 깎아 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은 사실은 브렌트유, 국제 유가도 연초 대비 78%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온 거를 무시하고 달렸던 이제 우리 시장,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그걸 조금 염려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급락을 해가지고 기대감이 오히려 좀 그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들 걷다가 한 방 매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차익 실현일까요? 아니면 추세를 좀 돌려놓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차익 실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쫓아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파는 게 장난이 아닌 분위기로 팔고 있어요. 여기 제가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회색, 요 보이시는 회색이 현물의 움직임이고, 이 녹색은 선물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회색으로 표현된 현물의 순매도, 외국인 순매도는 사실은 7거래일 전부터 지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때부터 좀 팔기 시작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일주일 내내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은 다 계속 팔았습니다. 선물만 금요일 날 하루 조금 이렇게 다시 사들어온 정도였는데, 너무 많이 이제 선물도 많이 팔아놨던 그 이후로 이제 장 막판에 조금 이제 돌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현물도 선물도 지난 7일, 8일 거래일 동안 계속 밑으로 긋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팔았죠. 그걸 이제 개인들이 계속 받치고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뭐 한 방을 맞았다. 우리가 이제 8천선 넘어갔다고 환호하고 있을 때 걷다가 한 방을 때렸다. 계기가 된 건 뭐가 좀 뭐 이유를 대려고 한다면 뭐가 또 있었을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하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우리가 조금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인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국면이 나오면서 태양광 이런 쪽도 뭐 엄청나게 얻어맞고요. 그리고 테크가 특히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어쨌든 7거래일 동안 누적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31조 원이나 우리 시장을 퍼댔습니다. 우리 시장을 차익 실현하고 지금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반도체를 던지기 시작할까요? 지금 보면은 뭐 AI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후반기로 간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아직 뭐 중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뭐 27년까지는 사이클이 우리는 더 간다. 반도체 기준으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벌써 던지는 이런 국면을 갑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결국은 뭐 유가가 다시 반등세로 이렇게 파란 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국면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가 이제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단계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를 이제 한번 볼까요? 미국입니다. 야, 10년물이요. 제가 4.5% 넘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4.6% 근처까지 왔고요. 일본도 2.7%. 야, 일본 여기 이 오렌지색으로 쭉 해놨습니다만은 작년 뭐 지금 6, 7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르고 또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최근에 올라가는 이 각도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우리도 4.246%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시장에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다. 미국에서도 이제 페드에서 뭐 지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말이죠. 채권 시장이 맞느냐, 주식 시장이 맞느냐, 아직까지는 뭐 판가름이 안 났습니다만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채권 시장이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다. 금리가 근데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똑같은 금액이라도 금리를 여기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 나누기를 하면 밸류가 낮아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올라갈 때는 동반 상승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면 그다음 그날 밤에 마이크론 오르고 마이크론 올랐으니까 또 오르고 여기 올랐으니까 마이크론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클이 좀 깨지는 국면이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상승 구조가 깨졌다. 이제 뭐 각계 전투로 갈까요? 뭐 이 세 종목들은 계속 같이 가는 이런 느낌은 있었죠. 어쨌든 같이 올라가 상승 받고 더 오르는 이런 느낌이 이제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차익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 엔비디아는 사실은 마이크론보다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같이 조정을 받았다. 이 점은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 반도체 차익 실현을 하는데요. 이게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오른쪽 금액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만 더해놔도 거의 뭐 70조 원 이 정도로 지금 팔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 대비해 가지고 지금 판 게 78조 원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두 종목 판 게 우리나라 다 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이 빨간 줄입니다만은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확 내려왔어요. 그럼 뭡니까? 직전 저점보다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버티던 SK 하이닉스의 지분율도 하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되게 뭐 삼성전자보다 더 이제 뽑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분율이 먼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았죠. 48대 52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하이닉스도 조금 급하게 지금 내려오려는 지금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모양만 보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이쪽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내려올 때는 하이닉스가 퓨어 플레이죠.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좀 내려오려고 이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온다. 이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은 뭐 여기서 제가 또 써놨습니다만 27년, 26년 다 전년 주 대비 다 올랐습니다. 실적으로 봐도 15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되는 거는 밸류, 금리. 이게 지금 충돌하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자, 파란 줄로 써놨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6%, 30년물 5% 넘어갔습니다. 5%가 아니라 5.12%까지 갔어요. 상당히 고금권입니다. 5.1%, 2%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드 갭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에쿼티 프리미엄을 보면은 거의 이제 5.1% 수준. 그러니까 채권 하나, 주식은 하나 별 차이가 없는 지금 그 국면까지 갔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움츠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순매도 기조로 지금 나가고 있다. 밸류에이션 하나 터치해 볼까요? 밸류에이션 지금 사상 최고치로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정도죠. 1.85배. 1.85배. 그 전에는 2월 26일이었어요. 얼마였습니까? 1.71배였습니다. 그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ROE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기업 이익들은 막 올리다 보니까 ROE가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23%까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23.0% 26년에 이렇게 기록할 거고 27년에 20.7%인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믿고서 쭉 달린 건데 뭐가 지금 제동을 했다고요? 금리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를 계속 지금 내놓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냥 계속 달리고만 있었는데 막 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돼서 변동성이 지금 막 커지기 시작하는 초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정말 위험한 걸까요? 단순 뭐 차익 실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순 차익 실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들이 추가로 유동성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눌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 있고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2편에서 따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